같은 집, 다른 삶.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토요일 오후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벤치에 70대로 보이는 부부가 앉아 있었다. 나란히 앉았지만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10분, 20분, 30분.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남편이 일어섰다. 아내도 따라 일어섰다. 집 가자. 응.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두 사람은 같은 집으로 가지만 같은 삶을 사는 걸까? 며칠 후 동네 카페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65쯤 되어 보였다.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연히 자리가 옆이 되었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혹시 기자님 아니세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네. 맞습니다. 저 할 얘기가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정혜 씨. 결혼 40년 차였다. 기자님, 저희 부부는요. 정혜 씨가 조용히 말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다른 삶을 살아요. 무슨 뜻인가요? 같은 현관을 드나들고 같은 냉장고를 열고 같은 소파에 앉아요. 근데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 않아요. 정희 씨는 설명했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대화는 날씨와 뉴스에서 끝나요. 그 이상은 서로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면 불편해질 걸 아니까. 싸우시나요? 아니요. 안 싸워요. 크게 배신한 일도 없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부부죠.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정혜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마음이 각자의 방에 있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부터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혜 씨는 그때를 떠올렸다. 아이들 있을 땐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척 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 덕분에 우리 사이에 공백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공백이요? 네.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화도, 공통 관심사도, 서로에 대한 호기심도. 정혜 씨가 계속 말했다. 남편은 남편의 시간을 살고 나는 나의 시간을 살아요. 서로를 방해하지 않아요. 그게 배려라고 믿었는데 지금은요? 그게 무관심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정혜 씨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게 됐을까요? 옛날엔 물어보셨나요? 젊을 땐 그랬죠.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희 씨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다.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경제를 책임지면서 우리는 역할을 잘 해냈어요. 훌륭하시네요. 근데요. 정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역할이 끝나갈 무렵 질문이 왔어요. 역할을 다한 뒤 남는 것은 무엇인가? 남편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뭐요? 내가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나 역시 남편이 어떤 외로움을 품고 사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고요. 정혜 씨가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각자의 피로를 말없이 삼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숙이라 불렀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순간들이 쌓여갔어요. 남편은 늘 바빴고 나는 늘 기다렸어요. 서운하셨겠네요. 나는 인정받고 싶었고 남편은 존중받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같은 말을 했지만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정혜 씨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도 누구도 먼저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었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정혜 씨가 말했다. 자존심이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이제 와서 내가 왜 바뀌어야 하지?
나는 충분히 참고 살았다. 이런 생각이요. 공감되네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에너지는 상대를 이해하는데 쓰이지 않았어요. 자기 정당화에 쓰였어요. 정희 씨는 설명했다. 나는 이해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모았어요. 남편은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모았고요. 그래서요? 그 증거들이 쌓여서 우리는 판사가 됐어요. 서로를 재판하는 판사. 정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판결은 늘 같았어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했어요. 많이. 특히 요즘. 남편분은 아세요? 모르죠. 말 안 했으니까. 왜요? 말해봤자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정희 씨가 한숨을 쉬었다. 남편도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잘못한 건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서로를 이기려고만 했지 이해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정희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제 이혼 서류를 출력했어요.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하루 종일 봤어요. 근데 사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정희 씨가 눈물을 흘렸다. 문 앞까지 갔는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깨달았거든요. 뭐요? 함께 늙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기적에 가깝다는 것을. 정희 씨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젊지 않아요. 근데 아직 완전히 늦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시도는 해보려고요. 뭐요? 사랑은 설레는 감정으로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끝까지 남는 것은 선택이잖아요. 정희 씨가 나를 바라봤다. 오늘 한번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선택. 먼저 묻는 선택. 먼저 듣는 선택. 먼저 사과하는 선택. 그 선택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 선택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지도 모르니까. 오늘 집에 가면 정희 씨가 말했다. 남편한테 물어볼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뭐요? 여보, 오늘 어땠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 거예요. 남편분이 뭐라고 하실까요? 모르죠. 어색해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고. 근데 괜찮아요. 정희 씨가 미소 지었다. 같은 집, 다른 삶이 아니라 같은 집. 다시 배우는 삶으로 가보려고요. 한 달 후 나는 같은 카페에서 정희 씨를 다시 만났다. 기자님, 그녀가 밝게 인사했다. 표정이 달라 보였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분이랑요? 정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요? 남편이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했더니 남편이 30분 동안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하는 일, 걱정거리, 건강 문제. 정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 본인에 관한 속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 다음은요? 다음 날은 제가 얘기했어요. 제 하루, 제 생각, 제 두려움, 솔직한 내 감정을요. 남편이 처음으로 진짜 들어주더라고요. 이혼은요? 정희 씨가 웃었다. 서류는 찢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어색할 때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뭐가요?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삶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떤 삶을 사시나요? 같은 집, 다른 삶인가요? 아니면 같은 집,
같은 삶인가요? 만약 지금 당신이 정혜 씨처럼 문 앞에 서 있다면 나가기 전에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황혼은 끝이 아닙니다. 재구성의 시간입니다. 남은 날들이 많지 않기에 더 솔직해질 수 있고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 자기 정당화, 쌓인 증거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먼저 묻는 것, 먼저 듣는 것, 먼저 사과하는 것.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기자의 시각. 안녕하십니까? 기자의 시각입니다. 정혜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이혼 서류를 출력해 놓고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싸우지도 않았고 배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황혼 이혼의 이유는 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작은 무관심이 40년 쌓인 것이라는 것을. 오늘 어땠어? 이 질문 하나를 하지 않았던 세월, 서로를 이기려고만 했던 시간, 자기 정당화에 에너지를 쏟았던 날들, 그것들이 쌓여서 이혼 서류가 됩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을. 그 선택이 그녀의 40년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역할을 잘 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의 역할 뒤에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야 합니다. 황혼은 끝이 아닙니다. 재구성의 시간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하십시오.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40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자의 시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